오, 준기 오늘 공좀 들어가는데? 네, 니 이기려고 연습 많이 했다, 얘가. 한 판 더? 좋지? 가자. 자. 준기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저랑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농구를 참 못하네요. 야, 왔나? 니 요새 뭐 재테크 뭐 하는 거 있나? 아, 재테크는 무슨 이제 첫 월급 받았구만. 내가 경제학자로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젊었을 때 재테크를 해놔야지 나이 들어가 고생 안 한디. 야, 니 요즘은 뭐 하나? 부쩍 재테크 얘기가 많네. 요즘에 아파트값 장난 아니가 오른 거 알지? 설마 니 그거 투자했나? 돈 벌기 쉽더라. 야, 대학원생이 무슨 돈 있어서? 영끌했지. 전세 끼고 갭 투자하니까 돈 얼마 안 들더라고. 근데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올랐다 이가. 돈 버는 거 어렵지 않다. 니도 한번 해봐라. 아, 됐다. 난 뭐 돈도 없는데 뭐. 에이, 남자가 이쪽 배포가 있어야지. 아, 그나저나 니 군대는? 뭐 대학원 핑계대고 연기했지. 야, 그 내가 먼저 가봐서 아는데 그 늦게 가면 손해디. 얼른 가라. 아이 뭐 그래 알았다. 커피 한잔 하자. 비율량 종목에서 빨고라고 하기. 예, 세입자님. 예? 전세 계약 연장을 안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전세금을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2달 안에요.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예. 돈이 없는데 이 전세금을 어디서 구하지? 준기 왔나? 야, 니 왜 이렇게 힘들어 비노? 무슨 일 있나? 그 투자한 아파트 세입자가 나간다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돈이 좀 모자라다. 얼마나? 한 2천만 원. 내 대출을 다 땡겼어가 더 이상 어렵고 그 사채를 쓰려니까 무섭고 이게 어찌해야 되노? 그 2천만 원이면 되나? 니 혹시 내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이자까지 섭섭지 않게 쳐줄게. 친구야, 그러면 그 네 자동차 있잖아. 어. 그 양도 담보해 줄 수 있나? 돈 빌릴 동안 명의를 넘겨달라 이 말이가. 돈 다 갚으면은 다시 명의 넘겨주는 거고. 아, 당연하지. 오케이. 내 자동차 명의 넘겨줄게. 네, 그러면 2천만 원만 빌려줘. 자동차 양도담보를 조건으로 저는 준기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준기는 양도담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세입자도 구하지 못한 채 각종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약서 작성 끝났으니까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무슨 계약이죠? (2천만 원) 확인했습니다. 제가 진짜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싸게 넘긴 거 아시죠? 그럼요, 알죠. 그럼 이제 차키랑 등록증 주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차를 넘겨도 되나요? 큰일이네요. 연수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그거는 농구장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준기는 계속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준기야,
네 요즘에 통화가 왜 이렇게 안 되노? 현수야, 내 해외 나간다. 해외? 갑자기 왜? 그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군대도 가기 싫고 필리핀 가서 사업해가 내 성공해서 한국 돌아가려고. 니한테 빌린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친구야, 미안하다. 뭐라고? 야, 네 이대로 가면 네 고소한다 알겠나? 여보세요? 아, 자, 이준기 씨 무리한 투자 끝에 친구를 배신하고 결국 해외로 도피를 하네요. 자, 저 친구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잡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임현수 씨와 이준기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올해로 만 23살이 됐습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준기 씨는 평소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투자의 기회로 보고 영끌까지 해서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오르자 이준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특히 갭 투자로 산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준기 씨는 급히 친구 임현수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현수 씨는 이준기 씨의 자동차를 양도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했던 이준기 씨는 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다가 결국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임현수 씨의 돈은 갚지도 않았고 군대도 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현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준기 씨가 필리핀에 사업을 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도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필리핀 예. 가도 망합니다. 예? 그러게요. 자, 최재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랜 우정인 것 같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먼저 이준기 씨는 이제 병역법 위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양도담보 물건인 그 자동차를 이미 처분한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임현수 씨가 이준기 씨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먼저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와 고발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이제 법률상 고소권을 가진 이제 고소권자가 그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그러면 임현수 씨가 고소권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고소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먼저 이제 병역법부터 살펴보면 이제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임현수 씨는 피해자는 아니고요. 그 이준기 씨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대응 외에 이제 형사상 피해자로서 대응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병역법 위반. 이거 정말 큰 범죄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자, 지금 이준기 씨는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계속 미뤄왔는데 병역법 위반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이제 이준기 씨는 현재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럴 때 이제 해외로 떠나게 되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네. 근데 병역법 제94조에서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나 또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또 귀국 명령을 위반하고 귀국하지 않은 사람, 또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을 한 경우는 즉시범으로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시범이라고 하면은 이게 즉시 체포를 해서 국내로 송환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살펴보면 즉시범이란 위반 행위 즉시 범죄가 완료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행하기가 시간이 계속될 필요가 없이 위법 행위 그 즉시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즉시범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범죄의 성립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 뭐 예를 들면 체포죄라든지 감금죄 이런 경우는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그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허가된 기간 안에 또 귀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죄가 바로 성립을 하게 된답니다. 네. 것입니다. 병역 의무 기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그 병역 의무 기피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지금 이준기 씨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외를 도피를 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이게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지나버리고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역시 사무장님께서 조금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계속 그렇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범이라서 위반 즉시 범죄가 성립해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리면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지나면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나요? 네,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를 때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아, 근데 다만 여기서 다만 하면 요 뒤에 뭔가 공소시효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뭡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이제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물론 이제 즉시범이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위반한 즉시 그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죄가 성립을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준기 씨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군대도 가기 싫어서 해외로 나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것은 결국 이제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아마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기 씨는 병역 의무도 기피를 하고 형사처벌도 면할 목적이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기 씨가 또 이제 문제가 있죠.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지금 친구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이 행위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까? 네, 이제 이준기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제 채무를 좀 면탈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매도한 행위가 이제 범죄가 된다면 사실 그러한 범죄를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또 해외로 도주한 것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매도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요 행위가 아마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 같습니까? 사무장님은 계속해서 예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배임죄 맞다. 이준기 씨와 이면수 씨 사이에 이제 문제만 좀 두고 본다면 이준기 씨는 이면수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연기로 했으면서도 그 이면수 씨에게 자동차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 배임죄로 보고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변경된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양도담보 설정 계약 의무를 위배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준기 씨는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되겠네요. 네, 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이준기 씨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동차가 동산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배임죄로 처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면은 지금 어떤 죄로 그럼 고소를 해야 그 채무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이준기 씨가 처음부터 돈을 이제 갚지 않으려고 했거나 예. 이제 자동차 면밀을 넘겨줄 의사 없이 이면수 씨를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제 도주한 이준기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민사적 대응을 뭐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게 말씀하셨지만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입증과 관련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준기 씨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기망의 여지가 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친구에게 참 배신당한 상처와 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 이면수 씨인데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이면수 씨 믿고 의지했던 오랜 친구와 이제 금전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기죄 고소와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채권을 분명하게 확보해둘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이제 채권 확보 방법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합니다.